이 세계 여러 지역의 자연과 문화, 작은 일단원 세계의 자연과 문화입니다. 네, 오늘 공부할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공부할 것은 총 3가지입니다. 세계 각 지역의 기후를 알아보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세계의 다양한 지형들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후와 지형에 따라 나타나는 세계 각 지역의 다양한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세계 각 지역의 기후. 이 내용은 우리 과학 시간에도 했었기 때문에 아마 기억이 날 겁니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적도에 가까울수록 혹은 멀수록 뭐가 들어갈까요? 그쵸? 기온이 높아지고 비가 많이 내리는 곳은 바로 적도에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리고 기온이 낮아지는 곳은 적도에 먼 곳이죠. 적도에서 가까울수록 기온이 높아지고 비가 많이 내리고요. 적도에서 멀수록 기온이 낮아집니다. 그러면은 적도와 가깝다, 멀다, 이거를 조금 더 세련된 말 뭐가 있을까요? 네, 바로 위도입니다. 즉, 위도에 따라서 기후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요, 위도 말고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뭐가 들어갈까요? 네, 바로 해발고도입니다. 해발고도, 이거 아직 모르는 친구 있나요? 네, 해발고도는요, 쉽게 말해서 땅의 높이를 나타내요. 여러분은 땅이 높아요. 그러니까 산악지역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 위에 올라가 보면 어때요? 춥죠? 네, 같은 위도라도 높은 지역이면은 좀 더 다른 기후가 나타납니다. 네,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즉, 우리 기후는요, 위도나 해발고도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나는지 세계지도를 펼쳐놓고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저기 저렇게 하얀색 빛이 나는 곳 보이나요? 네, 여기가 바로 한대기후입니다. 한대기후는요, 1년 내내 매우 추워요. 그리고 여름이 있긴 있어요. 근데 굉장히 짧고요. 여름인데도 눈과 얼음이 녹지 않아서 농사 짓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살기가 참 힘들겠죠? 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극지방 쪽입니다. 다음에 냉대기후, 약간 푸른빛이 도는 지역이 냉대기후인데요. 냉대기후는 겨울이 길고 몹시 추우며 여름은 짧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한대기후랑 뭐가 다른가요? 네, 다행히 냉대기후는요, 상대적으로 기온이 높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풀과 나무가 자랍니다. 한대기후보다는 생물이나 동물들이 조금 더 살기 편한 곳이 되겠죠. 그리고 저렇게 연두빛이 나는 곳들이 온대기후입니다. 온대기후는요,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하고 기후가 온화해서 농사를 짓고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곳입니다. 이미 눈치챈 사람이 있을 것 같아. 그쵸? 우리나라는요, 바로 이 온대기후에 속합니다. 다음에 노란빛 나는 이곳, 여기는요, 건조기후에 속합니다. 건조기후는요, 비가 거의 오지 않고요, 하루 동안 기온 변화가 굉장히 커요. 대표적인 곳이 바로 사막지역인데요. 이 사막이요, 여름에는 굉장히 뜨겁다가도 밤 되면 엄청 춥다고 합니다. 다음에 이렇게 약간 주황빛, 붉은빛이 도는 곳이 바로 열대기후입니다. 열대기후는요, 1년 내내 무덥고 비가 많이 내려요. 그래서 지구 생물의 반 이상이 이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열대우림, 아마존, 이런 곳을 생각하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은 거의 적도 주변에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산기후. 고산기후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곳이 바로 해발고도가 매우 높은 지역인데요. 큰 산맥이 있는 곳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해발고도가 높아질수록 점차 기온이 낮아지는 특징이 있죠. 저기 표시된 곳에
그 유명한 히말라야 산맥이 있거든요. 거기는 해발 고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정말 춥습니다. 적도에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추워요. 자, 이런 기후들은요, 당연히 사람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겠죠? 우리도 지금 보세요. 여름에는 반팔을 입고 다니다가 지금 겨울에는 추워가지고 두꺼운 옷을 입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기후는요, 사람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기후 말고도 또 사람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게 있는데요. 바로 지형입니다. 지형. 지형이 뭐죠? 네. 지형은 말 그대로 땅의 형태예요. 땅이 지니고 있는 형태에 따라서 사람들의 생활이 또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은 세계 각 지역의 지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히읗시옷. 화산 활동에 의해 나타난 지형. 네, 바로 화산 지형이죠. 그리고 두 번째, 산봉우리가 길게 연속되어 있는 해발 고도가 높은 지형. 바로 산맥입니다. 또 넓고 길게 흐르는 큰 물줄기가 있는 지형. 네, 바로 강유역이죠. 다음에 넓고 큰 평평한 들이 펼쳐진 곳. 네, 대평원 지역이 있습니다. 또 모래나 자갈 등으로 뒤덮인 넓은 벌판. 어딜까요? 네, 바로 사막 지형입니다. 바다와 육지가 맞닿은 곳. 네, 해안선입니다. 해안선을 기준으로 해서 바다 지형과 육지 지형이 나눠지죠. 그리고 해발고도 600m 이상에 있는 넓은 벌판은 네, 바로 고원이라고 합니다. 높은 곳에 펼쳐져 있는 넓은 벌판, 고원입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지형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특히 많이 몰리는 도시들은요, 몇 군데 정해져 있어요. 모든 곳에 큰 도시가 만들어지진 않죠. 어떤 곳일까요? 네, 대부분 지형이 평탄하고 또 물을 쉽게 구할 수 있는 평야 지역이나 해양 자원이 풍부하고 해양 교통이 편리한 네, 해안 지역에 많이 발달하여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기후와 지형은요, 사람들의 생활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요, 이렇게 영향을 받은 세계의 인문 환경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인문 환경? 갑자기 어려운 말인데요. 여러분, 이거 4학년 때 배웠을 거예요. 인문 환경이란 뭡니까? 네. 어느 지역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독특한 생활 양식을 말합니다. 쉽게 문화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 지역에 적응해서 생겨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자, 세계의 의생활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그 문화는요,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문화의 가장 대표적인 의식주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먼저 의생활부터 볼게요. 자, 겨울이 매우 추운 냉대 한대 기후 지역은 어떤 옷들을 입을까요? 추우니까 동물의 가죽이나 털로 만들어 보온성이 뛰어난 옷을 입겠죠. 그리고 햇볕이 강한 사막 지역은 어떨까요? 얇은 천으로 만든 그리고 온몸을 둘러싸는 옷을 입습니다. 자외선, 햇볕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걸 보호하기 위한 거죠. 자, 그러면은 식생활은 어떨까요? 먼저 아시아 지역을 살펴볼까요? 아시아 지역은요, 보통 여름철이 무덥고 강수량, 비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주로 벼를 재배합니다. 그래서 쌀을 주식으로 하는 곳이 많습니다. 중국, 일본, 그다음에 우리나라 모두 쌀을 주식으로 먹죠. 유럽 지역은 달라요. 유럽 사람들은요, 뭘 많이 먹을까? 그래, 빵을 많이 먹어요. 왜 빵을 많이 먹느냐? 겨울이 비교적 따뜻해요.
그리고 습기가 많아서 주로 밀을 재배하기가 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빵을 주식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세계의 주생활, 집은 어떨까요? 각 지역에서 얻기 쉬운 재료를 활용해서 짓는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먼저 여기 어딜까요? 저기 뒤에 높은 산 보여요? 네, 여기는요, 바로 히말라야입니다. 히말라야 산맥의 중턱에는요, 이렇게 돌로 만든 집이 많은데요. 히말라야 산맥에서는 왜 이렇게 돌집이 많이 보일까요? 네, 그래요. 히말라야에는요, 높기 때문에 날씨가 추워서 나무들이 많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돌로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산이니까 돌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 자, 집인데요. 약간 집 색깔이 어때요? 뭘로 만든 것 같아요? 네, 바로 흙입니다. 여기는요, 사하라 사막이에요. 사하라 사막 어때요? 여기도 나무가 귀하죠. 그래서 사막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흙을 가지고 벽돌을 만들어서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다음 여기, 네, 나무로 많이 만들었네요. 여기는. 자, 여기는 시베리아입니다. 시베리아는요, 추운 지역인데요. 추운 지역에서도 잘 자라는 침엽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로 통나무집을 많이 만든다고 해요. 그리고 이거는 네, 많이 알죠? 네, 북극 지방은요, 눈이 많으니까 이 눈을 가지고 이글루를 만듭니다. 이글루는요, 이누이트족이 많이 만드는 집의 형태입니다. 다음에 이 사람들이요, 주변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재료로만 만드는 게 아니라 각 지역의 기후에 따라서 또 집 모양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자, 여기는 어딜까요? 네, 말레이시아인데요. 이 남태평양 쪽에 있는 나라에서는요, 이렇게 수상 가옥을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네, 남태평양은요, 굉장히 더워요. 적도와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또 여름에 왜 우리나라 여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벌레들 굉장히 많죠. 네. 몹시 덥기도 하고 벌레도 막 기어오르고 이러니까 이렇게 높은 곳에다가 물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것이 훨씬 더 시원하고 벌레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수상가옥을 짓는다고 합니다. 다음에 여기는요, 아마존강 유역의 집입니다. 아마존강 유역에서는요, 기둥을 높이 해서 짓거나 나무 위에 이렇게 집을 짓는데요. 그 이유는 네, 여기 바로 옆에 강이 있잖아요. 비가 많이 내리면은 강이 넘칩니다. 홍수를 피하기 위해서 높은 집을 짓는 거고요. 또 하나, 아까 그 아마존 기억나요? 네, 아마존은요, 열대우림이잖아요. 식물도 많지만 무서운 동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맹수들을 피하기 위해서 높은 곳에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다음에 여기 멋지죠? 네, 그리스입니다. 자, 그리스와 같은 지중해 지역은요, 특징이 있는데 굉장히 햇볕이 따가워요. 덥고. 그래서 이 강한 햇볕을 막기 위해서 창문 보세요. 창문 굉장히 작지 않나요? 네, 이 창문을 작게 만들고 또 보이는 특징이 뭐예요? 벽이 모두 다 하얗죠? 이거는 멋으로 칠해놓은 거라기보다 햇볕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 하얀색으로 일부러 지은 겁니다. 석회석을 바르면 약간 하얘지거든요. 왜 햇빛, 색깔 중에서 검은색은 빛을 많이 흡수하고 흰색은 빛을 많이 반사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햇빛을 피하기 위해 창문은 작게 만들고 석회석을 발라서 흰 집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또 주생활. 집은요, 사람들의
생활 모습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요거 이거는요, 몽골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전통 가옥인 게르입니다. 몽골 사람들은요, 유목 생활을 합니다. 가축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풀을 뜯게 하고 그쪽 풀을 다 뜯었으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이런 식으로 여기저기 떠도는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일부러 집을요, 이동하기 편한 텐트형으로 만듭니다. 이 게르는요, 텐트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동하기 쉽게 만든 곳이 바로 몽골의 전통 가옥 게르입니다. 네, 자, 여기까지 오늘 배울 내용이 끝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수업 시간에 다루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